가을 이사철이 다가왔는데요.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폭은 좀 둔화됐지만 서울 지역은 여전히 71주 연속 상승세라고 합니다. 또 전세 매물도 많지 않고 대출은 요즘 더 정부에서도 조이고 있는 상황.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은 없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도움 말씀드립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제 전세 시장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요즘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오르기도 했고요. 인위적으로 좀 올렸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는 오르는 거죠. 지금 현재 시중 금리를 보면 3% 후반에서 5% 후반까지 네.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정책적으로 최근에 3%포인트 정도 일반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 은행 같은 경우 최대 0.45%포인트까지 올린다. 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금리 막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안 내려가고 있고 오히려 좀 더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대출 규제하다 보니까 또 못 은행 받고. 창구에서 많이 네. 또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세 대출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집을 살 때 내가 보증금을 가지고 등기를 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런 거를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만약에 미등기,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신규 분양을 받았을 때죠. 네. 내가 신규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그 보증금을 가지고 전세를 친 게 등기를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등기, 그러니까 등기가 나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할 때까지의 내 돈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현금을 마련하든가 내가 직접 대출을 받던가 하고 난 이후에 등기를 하고 이제 전체 세입자를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건 현재로서는 시중은행, 주은행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오히려 전세 매물을 더 줄이게 만들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규 분양 받은 것 네. 예를 들어서 당장 내가 입주는 못하고 세를 주려고 했는데 전세 보증금 대출이 안 되니까 네. 그냥 내가 들어가야겠다. 네.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포함되지 않는 정책자금 대출도 있지 않나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거든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네, 이제 버팀목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는데 전체 세대원이 다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네. 근데 부부인데 별거 중인데 별거 중인 부부가 집이 있는데 그건 어때요? 이것도 안 됩니다. 안 된다. 네네. 그래서 전체 세대원이 다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소득 수준이 제한이 되는데 제가 볼 땐 이게 좀 그거 한 것 같아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거든요. 합산 네. 5천만 원 이하여야 네. 된다. 부부 합산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순 자산 가격이 3억 4,500만 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요것도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보증금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3억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억 이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수도권은 요즘 전세 보증금 3억으로 얻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반전세거나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대신 이제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3% 중반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버팀목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2% 초반에서 3% 초반까지. 그러니까 시중은행보다는 최소 0.5%포인트가 더 저렴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출 한도도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네. 네.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이해. 이것도 사실은 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걸 보면서 전 조금 그렇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수도권 1억 2천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것도 부부 합산으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고요. 네.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범위가 넓은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요, 이 신혼부부나 청년 그리고 신생아
신생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것 같거든요. 신혼부부 전용 같은 경우에는요. 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일단 수도권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대출 금리도 최소 1.7% 금리 우대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신혼부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청년, 청년의 정의는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되고요. 34세 이하. 그리고 세대주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청년 전용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거는 똑같은데 한도가 조금 늘어납니다.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 같은 경우에도 3억 원 이하로 되거든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좀 이용해 볼 만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그럼 신생아를 어떤 아이를 신생아라고 하느냐? 2023년 1월 이후에 출생. 그 신생아인데요. 이런 아이를 보유하거나 출산을 하셨거나 주택만 보유하는 거고. 아이를 낳았거나 혹시 입양도 가능합니다. 입양도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 부부 합산 소득이 1.3억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신생아한테는 특례를 많이 주는구나. 근데 이 부부 합산 소득을 하반기에 2억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 5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생아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금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특례를 주고 금리가 대출 한 2%에서 3.1%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이제 4년 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가 있는 분들한테는 꼭 활용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렇게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전체적으로 있자는 내가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 납부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받기 전에 이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성실하게 납부했다. 이걸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0.2% 포인트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전자로 계약하는 거죠. 전자계약. 부동산을 전자로 계약할 경우에는 0.1% 포인트 추가적인 또 금리 인하가 있고요. 자녀가 많을 경우에도 일단 인하가 되는데 3자녀 이상입니다. 그러면 0.7% 포인트. 이건 크네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2자녀 같은 경우에 0.5% 포인트. 자녀가 1명 있다라고 하면 0.3% 포인트. 요즘 그래서 다 이게 출산을 많이 하면 혜택을 주는데 이런 정책은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이제 자녀가 늘어날수록 좀 추가로 할인폭이 좀 커지는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좁은데 그래도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게는 더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 방향.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 들어가기 전에 요즘엔 보증보험 필수잖아요. 이거 완전 필수이죠. 일단은 이제 전세 보증보험이 이제 주택도시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이렇게 3군데에서 일단은 지금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억 원 이하이고요.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하가 대상이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가능한데, 많이 좀 잘 모르시는 부분, 요즘 많이 좀 보편화되긴 했지만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 이걸 딱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전세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이렇게 보증보험이 가능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만약에 전세를 이제 계약을 했다 이러면 바로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바로 받고 이제 보증보험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짧게 네.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이게 세 군데가 있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짧게 좀 일단 해주실까요? 주체가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허그라고 많이 하죠.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집의 시세 대출 한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은 자동적으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주택 조건만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직이나 저소득자분들에게는 좀 유리한 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환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에 따라서 어디로 갈 건지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네. 시간이 벌써 다 네, 돼서. 알겠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